네, 안녕하세요. 파스경제TV 성공투자의 아침에 진행을 맡은 한국남입니다. 네, 여러분.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바로 개장 9시 전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느냐가 큰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팍스경제TV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평일 아침 6시에서 8시까지 주식 투자에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 그리고 시황 및 이슈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자료들을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하단 QR코드가 보이실 거예요. 기본 카메라 올려놔 되시면 네, 링크가 뜰 텐데 네, 링크 터치 후 들어오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들어오셔서 방송 자료와 실시간 시황 분석 및 유망 종목을 받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녹화 시간이 지금 2023년 8월 9일 오후 3시경인데요. 본 방송은 방송 전에 녹화한 내용이라는 거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 출연해 주시는 전문가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계시네요.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철 본부장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기 전에 안색이 네. 너무 안 좋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요? 네. 안색,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그나마 좀 좋은 회복이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 네. 그 여름이니까 네. 항상 몸 이렇게 관리 잘 하시고 그렇죠. 특히 이렇게 상한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날거 웬만하면 자신감으로 먹지 마세요. 그래서 그쵸. 여러분들 날거를 자신감으로 너무 먹다 보면 저같이 네. 정말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아. 제가 사실 그 횟집에서 회를 먹는 게 아니라 제가 네. 또 횟집에서 회도 먹었지만 그날 저녁에 제가 그 집에서 또 열심히 또 회를 떠서 제가 먹겠다고. 네, 또, 네. 아, 여름에 역시 날거 먹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 맞아요. 라는 거 정말 다시 신경 한번 쓰- 이야기 드리고요. 제가 그것 네. 때문에 한 거의 이틀째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좀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네, 빠지셨어요. 더 빠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지금 약간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힘들지만 오늘 그거 저 때문에 좀 한국남 MC님이 오늘 많이 기다렸어요. 좀 네. 그래서 좀 죄송한데 좀 제 몸 상태가 워낙에 좀 말이 그쵸, 아니어가지고 그쵸. 일단 그래도 제가 방송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네. 몸 상태는 안 좋아도 주식시장 잘 보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네.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반드시 참여하셔서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TV 네. 방송에서 유망한 이거 정말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종목들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가 막혔죠. 기가 막혔나요? 기가 막혔는데 네.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렸냐면 네. 여러분들 제가 그 한밤의 기막힌 투자나 팍승재 TV 내에 있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아니면 또 네. 수익 신호등 네. 이런 방송을 통해서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벌써 폼을 잡고 있는 거 보니까 또 김윤수 부장 또 자랑 좀 하려고 하는 거구나. 네, 맞아요. 근데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제가 이거 하나 좀 써드렸을 때 자, 네. 2차 전지 네. 다음에 그럼 어디로 수급이 몰릴 것인가 네. 라는 게 이제 문였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이제 제가 최근에 얘기 들었던 게 2차 전지에서 네. 일단 먼저 첫 번째 2차 전지 더 가느냐 마느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외국인 공매도와 네. 싸워서 이길 생각하지 마라. 그쵸. 어차피 진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다 안 간다. 네. 나와라. 그리고 들어가지 마라. 얘기 드렸어 분명히 저는 분명히. 여러분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그러면 2차 전지가 무너지면 그 다음 뭐냐? 제가 얘기 드렸던 게 그 다음에 유력한 게 AI고 네. AI 왜? 일정 때문에. 그쵸. 일정에 24일 날이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그렇죠. 네. 상장사 명으로 써드릴게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클로버 X. 네. 네. 요게 이제 24일 나오고 또 뭐 있냐? 또 23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으니 이때까지 좀 봐야 된다 AI를. 네. 얘기 들었어요. 네. 예. 그리고 제가 또 뭘 얘기 들었냐? 그리고 2차 전지에 도전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이라면 네. 어디에 도전하겠습니까? 이 정도는 움직여줘야 돼요. 만약에 재미없게 움직이는 종목들 아예 안 할 겁니다. 그럼 2차 전지와 비슷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네. 강력하게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이 주로 뭐냐? 주로 제약바이오죠. 아, 그렇죠. 네, 제가 또 제약바이오를 제가 또 2주 전부터 제가 노래 부르고 다녔는데 네. 제가 얘기 드렸던 제약바이오 뭐 있습니까? AI 플러스 제약 바이오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지니너스를 얘기 드렸어요. 네. 네, 지니너스. 자, 지니너스 여러분 오늘 14% 오. 급등. 지니너스 오늘 14%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니너스 14% 급등했는데 이 제약바이오인데 얘가 뭐냐면 이게 당뇨예요. 네. 제가 제약바이오 트렌드 뭐라고 했냐면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계속 떠들고 있는 제약바이오 트렌드 당뇨, 비만, 맞아요. 탈모, 그렇죠. 항암 이 네 개만 본다. 네네 맞아요. 말씀하셨어요. 딱 이거만 간다. 이 제약바이오 지니너스 당뇨입니다. 예. 네. 당뇨의 AI 진단. 예. 강력한 모멘텀이죠. 예. 오늘 14% 갔죠. 또 그 다음에 또 당뇨, 네. 비만, 오. 인벤티지랩. 자, 인벤티지랩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네. 인벤티지랩 상한가 갔어요. 아.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상한가 간 상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자, 제가 얘기했던 종목들 네. 전부 다 뭐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달리고 있고 오늘 또 이거 말고 또 뭐 있냐? 네. 자, 당뇨 치료제, 제네릭 치료제, 대원제약을 제가 얘기했었죠. 대원제약. 자, 대원제약 볼까요? 대원제약 오늘 8% 급등. 네. 자, 웬만하면 다 걸렸어요 지금. 여러분 당뇨, 그 다음에 최근에 비만 치료제 왜 지금 현재 이렇게 사람들이 핫하냐? 네. 해외 주식에서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당뇨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 뭐 있습니까? 최근에 당뇨 유명한 회사 1112 간밤에 실적 발표했거든요. 네. 1112 실적 발표했는데 난리 났어요. 1112 실적 발표하는 이날 장중 18% 급등 14% 마감했어요. 1112라는 이 엄청나게 큰 회사가 이 엄청나게 큰 회사가 주가가 무려 14%나 폭등했어요. 네. 이 회사 10% 가는 하루에 2, 3% 가는 것도 어려운 회사예요. 워낙 크기 그쵸. 때문에. 근데 이 1112가 드디어 14% 어제 화요일날 간밤에 화요일날 14% 간밤이 저한테는 화요일입니다. 우리는 8월 9일날 현재 지금 방송하고 있고 현재 간밤이면 8월 8일 미국장 때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8월 9일 새벽이었죠. 1112 시적 발표했는데 시적 발표하자마자 바로 그냥 주가 폭등. 자, 그 다음 자 1112가 이렇게 실적 발표해서 잘 나왔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또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지금 전 세계 열풍이 불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직 출시를 안 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자, 노보노디스크 원래 이거 발음이요? 이게 덴마크 회사거든요. 덴마크 회사, 데마크인데 현지인들은 이 노보노디스크라고 안 하더라고요. 뭐라고? 노보노르디스크라고 하더라고요. 노르디스크. 네, 노보노르디스크. 노르디스크. 약간 이렇게 발음이에요. 네. 진짜 이거. 진짜 맞아요? 바로 지금, 이거. 농담하시면 안 돼요. 현지인한테 배운 거야. 현지인한테 배운 건데. 노보노르디스크라고 하는데 이 노보노르디스크가 최근에 이 일론 머스크랑 그다음에 유명한 일반 그 연예인 가수들이랑 이런 가수들이 몸매 관리할 때 이 노보노르디스크에서
그 만든 그 위고비라는 네. 그 비만 치료제 약이 있어요. 이 이 약을 먹으면 네. 사실 이 복부가 네. 위가 상당히 포만감을 빨리 느껴요.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빨리 느끼기 때문에 많이 안 먹게 돼요. 실제로 밥을. 예, 실제로. 근데 이게 효과가 어디에 많이 쓰이냐? 효과가 약간 돈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왜인 줄 아세요? 비싸서? 아니요. 돈 많은 사람 음식을 남기는 걸 별로 크게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 가서 먹어도 조금만 네. 먹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먹게 되면 이제 딴 사람이 많이 먹든지 버리든지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좀 이렇게 소득이 좀 안 좋은 분들은 일단 버리는 음식 자체가 싫기 때문에 그쵸. 일단 위고비에 대한 약이 조금 근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고소득한 사람들이 좀 많이 조금만 먹고 버리시. 예, 많이 좀 버리고 음식 근데 음식 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음식 버리면 안 되겠죠. 근데 테슬라 일론 머스크나 뭐 이런 사람들은 지금 요걸로 몸매 관리 하고 있다. 근데 이 위고비가 네. 최근에 뭐가 있었냐? 또 이 오늘 이제 노보 노르디스크는 사실 실적 발표도 아니었는데 네. 왜 갑자기 주가가 급등했을까요? 이게 바로 위고비가 심혈관 질환에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면서 네. 이걸 먹으면 뭐 이거 처음에 이 약 보면 웃겨요. 처음에 당뇨병 약으로 원래 이 약을 만들었거든요. 네. 위고비 자체를. 네. 근데 요거 당뇨병 약으로 만들었다가 이게 체중 감소 효과를 보여서 다이어트 약으로 되고 이게 이제는 심혈관 질환까지 효능까지 보이는 그러니까 일석삼조. 그러니까요. 예.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이 노보 노르디스크의 위고비가 네. 위고비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트렌드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미 알고 있었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위고비가 한참 유명할 때는 작년 말이었어요. 작년 말에 위고비가 유명하기 시작했고 지금 보시면 여기서 라인 그려진 거 보이시죠? 제가? 이게 뭔 줄 아세요? 이 라인이 뭐겠습니까? 이 119달러 보면 제가 라인 잡아놓은 게 있거든요. 이게 네, 그죠. 박스 이렇게. 예, 박스권 상당이죠. 네, 그죠. 여기서 수익 했어요, 저는. 119달러에 수익이란 말이에요. 네. 187달러 지금 달리고 있는데 전 119달러에 수익 했어요. 그래도 수익 실현 하셨네요. 근데 지금 그리고 또 얼마를 더 갔는지. 엄청 많이 올렸네. 근데 사실 노보 노르디스크 작년에 이거 해외 주식 공략할 때 이 뭘로 공략하면 위고비로 공략한 거거든요. 위고비가 잘 팔려가지고. 근데 이게 이렇게 급등할 줄 몰랐죠.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작년부터 이 노보 노르디스크의 위고비라는 약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우리나라가 보통 트렌드가 뭐 빠른 나라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미국에서 뭐가 유행하면 아직 우리나라 전혀 이렇게 전파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 분야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분야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럼 우리가 선도하는 분야도 있지만 이렇게 좀 우리가 영향받는 분야가 있는데 특히 이건 영향받는 분야예요. 그래서 영향받는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 관련주들 잘 갈 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얘기 드렸던 종목들이 인벤티지랩, 대원제약, 제니너스부터 해가지고 계속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지금 이슈다.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거다. 그러면 얘네도 오른다. 이걸 계속 얘기를 드렸고 제가 심지어 이 위고비를 위탁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한미약품이 거의 가능성이 높은 회사인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오늘 14% 급등했어요. 그러니까요. 한미약품이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3조 5천억짜리가 오늘 14% 급등한 거면 엄청나게 급등한 거거든요. 이게 시가총액이 3조 5천억이면 이런 회사는 하루에 3% 오르기도 쉽지도 않아요. 근데 오늘 14% 움직였다. 어마어마한 건데 제가 한미약품을 왜 얘기 드리냐? 제가 한미약품을 손절했거든요. 이때 사가지고 이때 손절했거든요. 아야, 내가 이때 왜 이렇게 빨리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때도 위고비 때문에 매수한 거예요. 그래요? 근데 한번 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돌렸어요. 이때 손절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렇죠. 사실 저처럼 트레이드 아주 빠르다 보면 좀 먼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먼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다는 거. 그렇죠. 그거를 다시 한번 드리고. 한미약품은 손절했지만 제가 신규로 했던 지니너스, 대원제약 이런 것도 다 괜찮고 오늘 케어젠이랑 오늘 당뇨 그냥
당뇨 비만 관련주들을 그냥 싹 다 움직였어요. 케어제부터 그러니까요. 시작해가지고 오늘 관련해서 종목 중에 팩트론 오늘 팩트론 같은 경우도 오늘 26% 급등까지 갔고요. 네. 오늘 이 관련주들만 해서 그냥 싹 다 움직였는데 팩트론은 지금 현재 신고가입니다. 네. 오늘 신고가 기록했고 그냥 박스권 그냥 갭으로 그냥 돌파해서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시세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거 뭐냐, 2차 환지가 끝나면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봐야 된다. AI 아니면 제약바이오인데 AI는 네. 일정 때문에 보는 거고 그쵸. 제약바이오는 미국의 트렌드가 지금 제약바이오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전사의 심장, 하루에 10%안 움직이면 재미없다고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인데 비트코인 살 바에 주식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는 건데 조금밖에 움직이면 하겠습니까? 그쵸. 조금 많이 움직이는 거 위주로 하겠죠. 그래서 제약바이오로 많이 올 거다 했더니 많이 오시네요. 역시.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률이 좀 괜찮은 흐름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립니다. 아픈 걸로 시작해서 지금 웃는 걸로 마무리를 하셨네요. 근데 마음은 아파요. 아직도 마음 아픕니다. 한미약품 손절한 거, 팩트론 못 잡은 거. 그러니까요. 그거 빼고 뭐 지니너스나 그쵸, 뭐 그쵸. 솔직히 대원제약 이런 거 공략했는데 네. 오늘 상할까요? 그걸 못 잡은 게 좀 아쉬워요. 좀. 네, 맞습니다. 근데 뒤에 이어서 저희가 특징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네. 사실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본부장님께서 이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아니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는 지금 현재 트렌드 오고 있는 거라서 네. 제약바이오가 분야가 여러 가지예요. 네네. 꼭 당뇨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특징주로 갖고 온 게 에이프로젠이랑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를 좀 이야기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그럼 상한가는 네. 좀 맞아요. 한번 볼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자, 에이프로젠 바이오. 네. 자, 에이프로젠 바이오 오늘 둘 다 상한가 같네요. 맞아요. 인벤티지랩도 상한가 같은데 얘네도 같다. 에이프로젠 바이오. 근데 에이프로젠하고 에이프로젠 바이오는 네. 좀 결이 달라요. 아. 바이오인데 결이 다릅니다. 자, 요 트렌드에서 요거 하나 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좀 같이 좀 중복이 돼요. 네. 에이프로젠하고 에이프로젠 바이오는 뭘로 보셔야 되냐면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네. 이 보시면은 얘네들은 항암이에요. 근데 면역 항암이면서 네. 얘네 같은 경우는 면역 항암 위주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오늘 새롭게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어요.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뉴스 보시면은 오늘 에이프로젠이 뉴스 나온 거는 뭐냐면 혈액 무독성 맞아요. 대식세포 면역 항암 이중항체를 개발했다. 우리나라에서 면역 항암 이중항체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이 에이프로젠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데 이 면역 항암 이중항체라는 것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네. 이게 왜 이게 떴냐면 네. 원래 이쪽 분야가 크게 개발하지 않았던 분야인데 미국의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네. 이쪽 분야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에이프로젠에서 개발하고 있는 거는 미국의 길리어드 사이언스보다 조금 더 괜찮은 거다. 라는 얘기들이 있는 면역항암 이중항체 관련 이거 기술이거든요. 근데 요게 여기 써졌네요. 이 길리어드가 투자한 게 매그놀리맙이라는 건데 이 매그놀리맙보다도 이게 더 괜찮다. 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얘네 주장이죠. 그쵸. 얘네 주장이라서 일단 검증이 좀 필요하다. 그렇죠. 근거가 좀 필요하고. 검증이 좀 필요한데 에이프로젠 하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에 부침이 많습니다. 이 회사는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그쵸. 하고 월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바닥을 기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뭐 크게 믿진 않아요. 크게 믿진 않은데 요것조차도 다 거짓말했을까라는 생각은 좀.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 거짓말한 건 없어요. 거짓말하지 않는데 예상보다도 기사가 좀 세게 나온다. 뻥 튀겨서 좀 많이 나온다. 라는 건데 오늘 또 뭐 뻥 튀겼다고 보긴 않는데 만약에 요게 사실이라면 상한가를 몇 번 더 가도 남을 종목이에요. 더 오를 거다. 그래서 최소한 못해도 한 2,900원까지 달릴 수 있는 종목이다. 갭자리 전까지는. 그리고 현재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한번 돌려줄 때가 됐어요. 돌려줄 때가 됐는데 이 뉴스가 지금 뜬 거라서 이 뉴스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길리어드가 경쟁사라고 하는데 길리어드가 경쟁사라니요. 길리어드가 훨씬 더 크죠. 그쵸. 네, 훨씬 더 크고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훨씬 더 크고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그 매그놀리밥하고
에이프로젠하고 이거 비교를 하면은 사실 네. 매그놀리밥이 이미 입증된 걸로 이미 한참 위에 있어요. 위에 있는데 지금 오늘 나온 결과가 이 매그놀리밥보다 결과가 좀 더 괜찮다라고 괜찮다. 지금 나온 것뿐이기 네.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과도한 해석은 좀 자제하자. 과도한 해석은 자제하는데 일단 그래도 이번 한 번 반등이 아주 셌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반등이 나올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는 일단 내부자가 아니면 내용을 100%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흐름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에이프로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거래량을 봐야 돼요. 네. 일단 오늘 거래량이 주가 상승에 비해서 많이 터지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래량이 이 정도 나오려면 한 요 정도 터졌어야죠, 거래량이. 네. 근데 거래량이 좀 많이 안 터졌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내일은 관망해보자. 혹시 접근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내일 관망해보고 네. 내일 이 이슈에 대해서 좀 더 후속 보도나 이런 내용을 좀 자세히 봐서 네. 이게 확정된 내용으로 어느 정도 좀 괜찮다고 하면 네. 그때 가서 매수해도 있지 않다. 그때 가서 매수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업사이드는 2,900원 거의 3,000원대는 있으니 네. 지금 주가에 대비해서 한 60, 70% 정도, 7, 80%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7, 80%를 간다고 치더라도 내일 만약 여기에 추가로 더 올라서 또 상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때는 또 거래량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거래량을 보시고 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지지 않으면 일단 접근하지 말자.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에이프로젠이 이렇게 해서 말아먹은 게 한두 개가 아니어가지고 그래요? 지금까지 뭐 지금까지 갈 듯 갈 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급등해서 갔다가 뭐 성공 못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씩 이렇게 튀어 오르죠. 네. 한 번씩 이렇게 튀어 오르죠. 튀어 올라요. 튀어 오릅니다. 그 뒤로 안 가요. 중요한 건. 이 에이프로젠의 특징이에요. 얘네 그룹들의. 네. 이 얘네 그룹 내에 있는 회사들 중에 뭐 정상적으로 매출 내는 회사는 거의 없고 또.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네. 접근할 때 조금 조심하자. 다만 아까 얘기 드린 네. 인벤티지랩이나 네. 이런 종목들은 사실 이건 조정을 받으면 진짜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이미 너튜브나 이런 데서 인벤티지랩을 13,000원대 이미 다 얘기 드렸어요. 네. 13,000원대 이미 다 얘기 드렸고 이게 그리고 2만원까지 지금 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제 항암 중에 좀 검증 안 된 얘기들 보지 마시고 네. 당뇨 비만 이쪽이 좀 확실하다. 항암 우리가 지금 노리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HLB라고. 이 HLB를 지금 주구장창 노리고 있는 거니까. HLB 주구장창 노리고 있고 지금 HLB 결과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네. 결과 나오면 이제 난리 날 겁니다. 이 결과 나올 거 있으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 보자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의 강세 원인은 다 하여튼 요런 것가 현재 미국에서 그러니까요. 이슈가 되고 네. 있다. 그 다음에 개인 2차전지 들어갔다가 할 게 없다 이제 급나가니까. 그래서 도망갈 때 이 제약바이오로 도망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판단을 많이 하고 있다. 수급이, 네. 수급이 많이 돌아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최근에 트렌드 중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이 네. 처음에 많이 안 갔다가 드디어 이제 좀 가고는 있어요. 이제 드디어 가고 있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반등 중에 있고 네.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들이 많이 눌렸다가 현재 지금 돌아 나오는 또 찰나에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돌아 나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네. 제약바이오들 지금 보는 게 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쪽과 그 다음에 진단키트도 또 최근에 한번 갔다가 지금 다시 밀렸잖아요. 네. 제가 진단키트도 급등할 때 제가 뭐라 그랬냐. 네.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차피 코로나 여기서 막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나오지 마. 그쵸. 맨날 진단 맨날 해. 말 안 듣는 거라. 네, 네, 이미 네. 만기간 자유를 뺏는 게 그쵸.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만기간 자유를 과연 뺏으려고 했을 때 그걸 듣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여지없이. 자,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오늘 반등 나왔을 뿐입니다. 네. 뭐 진단키트 관련해서 접근했던 분들은 빨리 매도하세요. 혹시나 내가 잘못 접근했다 하신 분들은 지금 빨리 매도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네. 나머지들은 뭐 그냥 현재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현재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나머지 종목도 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말고도 비만 당뇨 관련한 종목들이 몇 개 더 있어요. 다 알려줄 수는 없죠. 제가 다 알려줄 수는 없고 네. 아직 공략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근데 충분히 내용을 듣고 하셔야 돼요. 제가 이 내용 다 얘기하면 그쵸. 1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그쵸. 내용을 충분히 듣고 하셔야 되니까 반드시 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네. 이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제약바이오 쪽이 아직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만약에 제약바이오를 내가 진입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항암 쪽보다는 당뇨, 비만, 탈모 뭐 이쪽에 좀 진입하는 게 어떤가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보이실 거예요. 기본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터치 후 들어오시면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편하게 질문하시고 해소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제가 우리 주식 투자의 초보자, 중급자 분들을 대신해서 우리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네, 제가 좀 걱정을 했어요. 컨디션이 오늘 좀 안 좋으셔서 질문을 이렇게 받으실 수 있을까? 언제든지 받을 수 있죠.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지만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일 저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우리 초보자분들은 그게 뭐지라고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네, 소비자 물가지수가 무엇이고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을 때 주식시장에는 어떠한 변화들이 이렇게 바람이 불어올지 그 부분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소비자 물가지수야 뭐 여러분들이 뭐 초보자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주식 뭐 두 달 넘어갔다 하는 분들은 이제 무조건 알 수 있는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보는 지표인데 CPI라는 지표고요.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미국 걸. 우리나라도 물론 우리나라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보다 왜 미국이 중요할까요?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고 미국으로 인해서 저희 주식 시장이 많이 좀 변동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물가지표가 현실성이 없어요. 여러분 작년에 지난 물가가 몇 %, 상승 나온 줄 아세요? 많이 올랐는데? 2.2%대 나왔어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돼요? 지금 현재 당장 전기세만 해도 지금 한전에서 올려가지고 지금 각 가정마다 20에서 30%가 떠는데 전기세만. 아이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물가지표는 2%래요.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계좌가 거짓말을 하든지, 내가 빠져나간 내가 전기세로 빠져나간 내 돈이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통계청이 거짓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내 계좌 빠져나간 이 돈이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물가 통계 데이터 발표하는 통계청이 잘못 발표하고 있는 건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건데. 아니 내 돈은 내가 정확히 빠져나간 세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니 우리나라 물가지표가 현실성이 없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봐봤자. 아니 물가 2% 올랐다는데 자꾸 장박 시장 보잖아요. 물가 2% 올랐는데 마트 가서 장 보면 작년보다 50%가 더 나와요. 엄청 많이 올랐어요. 10만 원이면 작년에 살 수 있었던 거 15만 원인 줄 알아 살 수 있어요. 요즘 상추를요. 엄청 비싸졌어요. 고기에 싸 먹잖아요. 고기를 상추에 싸 먹잖아요. 이 상추를 고기에 싸 먹어요. 상추 값이 더 비싸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이렇게 물가가 바뀌고 있는데 물가가 엄청 올랐는데도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안 오르고 있어요. 통계청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통계청이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위에서 뭔가 압박이 내려와서 잘못하고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뭔가 우리나라 물가지표는 말이 안 된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물가지표 잘 안 봐요. 미국 CPI를 봅니다. 미국 CPI가 왜 중요하냐? 자, 코로나 때 이게 코로나 때 이제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침체가 오니 돈을 왕창 풀었습니다. 많이 풀었잖아요. 물론 이것도 동의는 못해요. 내가 받은 건 없기 때문에. 한국남씨 혹시 코로나 때 돈 지원금 받은 적 있어요? 아니요. 도대체 누가 받은 거죠 이 돈을?
그러게요. 실제적으로 제 주변에도 받았다는 사람이 거의 없고 기사에는 많이 나오는데. 기사에도 별로 없어요 이 돈수.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돈 왕창 풀었는데 어디가 풀었냐? 우리나라 빼고. 아. 우리나라는 슬프다. 뭐였다? 각자 도생이었다. 네. 그쵸. 우리나라 정부에서 코로나 때 얘기했던 거는 이겁니다. 너가 직접 대출을 받아서 그럼 그 대출 이자를 좀 싸게 해줄게. 아이고. 대신 네가 대출 받아.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는. 아. 근데 전 세계는 우리나라 빼고 나머지는 네. 각 정부에서 네. 채권을 엄청나게 발행해서 그 돈으로 다 네. 풀었어요. 실제로 제 미국에 있는 지인은 코로나 때 받은 지원금만 우리나라 돈으로 굳이 환산하지 않겠습니다. 약 50만 달러 받았어요. 50만 달러요? 네, 코로나 때 지원받은 돈만 정부에서. 아, 50만 3년 동안인 거죠? 네. 네. 네, 그 5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 얼마인 줄 아세요? 한 7억 정도 돼요. 네. 와, 장난 정부에서 아니다. 그 정도 뿌린 거예요 돈을. 아, 미국으로 가야 될까? 네. 자, 그랬더니 네. 물가가 올라요. 그쵸. 왜냐하면 다들 돈을 뿌려버리니까 이 돈이 이제 그 돈이 소비에 되는 과정에서 그쵸.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돈 많이 안 뿌렸으니까 물가 상승할 리가 없겠네요. 다르죠 또. 그쵸. 우리나라는 돈을 정부에서 안 뿌렸던 거지 각 개개인이 대출로 엄청나게 대출을 땡겼어요. 그쵸. 그 돈으로 다시 썼어요. 네. 근데 물가는 똑같이 오르는데 아이고. 물가는 똑같이 올랐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만 힘든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서민들만 힘든 거예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 서민들만 항상 힘들게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때 물가가 올랐어요. 물가가 오르는데 네. 이 물가가 올라서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면서 물가가 오른다. 그럼 좋은 거예요. 그쵸. 근데 경제는 제자리인데 네. 물가만 오른다. 아. 이래서 문제인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문제네요. 이렇게 돼서 결국 어떻게 되냐? 이거를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죠. 네.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가는데 결국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갔기 때문에 결국 네. 지금 이 금리를 올리는 부분이 물가가 그만 올라야지 이제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안 올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 CPI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CPI가 현재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CPI 같은 경우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이번 주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때쯤에는 CPI 결과를 아마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볼 수 있겠죠. 예, 보시면 아시겠죠. 오늘 이제 중국의 CPI가 발표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미국 시간으로 10일 날 8월 1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역시 8월 10일 네. 9시 30분에 발표가 되고 네.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는 시점이 금요일 날 볼 거예요. 11일 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CPI 발표를 봤겠죠. 확인하고 네. 미국장을 보고 나서 바로 이 방송을 보실 겁니다. 네. 그런 이제 미국 CPI 같은 경우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렇게 네. 쭉 하락하는 추세였어요. 하락한 추세였는데 이번 달 CPI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이거 다 반영한 상태예요. 네. 이거 웬만한 반영한 상태고 이유는 뭐냐면 유가 흐름을 보시면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CPI 중에 유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6월에서 7월 4, 5, 6월 동안은 유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유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었죠. 근데 7월에 유가가 반등했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네. 이 7월분이 8월에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이 7월분이 발표되기 때문에 유가 상승분 때문에 CPI 물가는 좀 올랐을 거다. 유가 때문에.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CPI에서 유가가 반영되어 있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걸 네. 제외하고 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뭘 보느냐? 근원 CPI를 보게 돼요. 근원 CPI. 네. 그러니까 이번에 물가상승률의 중요한 포인트는 CPI는 분명 오를 거다. 네. 3에서 지난 3%였는데 아마 3.3%가 예상치거든요, 지금. 네. 근데 지금 요건 중요하지 않고 에너지든 변동폭이 큰 이런 부품 이런 분야를 제외한 네. 변동폭이 작은 서비스 쪽을 위주로 한 네. 물가를 계산해 봤을 때 이걸 근원 CPI라고 하는데, 근원 CPI가 4.8이거든요, 지난번에. 네. 이게 4.7로 조금이라도 떨어지느냐가 중요해요. 이거만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이게 네. 아무리 높게 나와도 충분히 시장에서 환호한다. 근데 이 4.7 여기 이게 CPI 이걸 헤드라인 CPI라고 하는데, 이 헤드라인 CPI가 별로 안 올랐다 하더라도 근원 CPI가 지난달하고 같아버리거나 높아버리면 네. 그러면 시장이 분명히 아마 한번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CPI의 주요 관전 포인트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근원 CPI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근원 CPI에서 4.8 지난달 4.8보다 낮게 나와야 돼요. 단 0.1이라도 낮게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0.2에서 0.3 정도 더 낮게 나왔다. 그럼 주가 폭등이고요. 그럼 주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할 것 같고 환호할 겁니다, 분명히. 근데 4.8하고 같게 나오거나 4.9, 5.0 나와버린다? 그러면 한동안 주시장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이 CPI를 좀 바라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그 CPI보다는 근원 CPI를 좀 중점적으로 보라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 외적으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하단에 QR코드 보이실 거예요. 기본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겁니다. 네, 링크 터치 후 들어오시면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편하게 궁금한 사항 물어보시고 그 부분을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중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내용의 질문을 또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 이게 뜨고 있는 건지 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죠. 네, 알 수 없는 초전도체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리고 초전도체. 싶은데 최근에만 해도 상한가를 또 찍었다가 또 하한가를 찍었다가 정말 요즘 날씨처럼 비가 왔다 안 왔다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본부장님의 주식 관점에서 딱 봤을 때 초전도체 관련돼서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그냥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얘기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최근에 뉴스 나온 게 맞아요, 좀 부정적인. 초전도체. 그러면 이제 초전도체 관련해서 미국의 프린스턴이면 그 아이비입니다. 아이비 리그. 아이비 리그. 미국의 아이비 리그 학교가 뭐 있습니까? 하버드, 예일, MIT, 그 다음에 뭐 있죠? 코넬, 다트머스, 프린스턴, 뭐 이런 데서 이런 대학교들이잖아요. 근데 프린스턴에서 국제연구진이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닌 강자성체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초전도체가 아니다. 대신 근데 강자성체라 그래서 일단 자성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아마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험 예비 실험과 구조 해석을 딱 해보니까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닌 강자성을 가진 다상물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프린스턴이면 뭐 아이비니까 그렇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이제 이미 끝난 이야기인데 이거 일단 초전도체 이게 여기만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다양한 곳에서 초전도체가 아니다. 초전도체 아니고 강자성 물질이 아니다.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를 여러 군데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나왔는데 사람 네. 오늘 희한하게도 주가는 신성 델타테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단타로 죽어도 신성 델타테크에서 죽으라고 했죠. 네. 제가 초전도체 할 거면 네. 초전도체 지난주에 제가 초전도체 처음 급등할 때 얘기한 종목이 처음 급등할 때 얘기한 거예요. 네. 죽어도 신성 델타테크에서 죽자. 딴 데서 죽지 마라. 절대 다른 거 건들지 마라. 신성 델타테크에서 죽으면 나중에 기회는 있다. 주가가 반등할 기회는 있어도 네. 다른 데서 죽으면 답이 없다. 예,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는데 자,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 또 14% 급등했어요. 그러네요. 예. 자, 다른 거 볼게요. 관련주 덕성. 여기 떨어졌네요.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죽어도 어디서 죽어야 된다. 신성 델타테크에서 죽어야 된다. 보시죠. 급등했다가 이틀 연속 때려 맞잖아요. 이거 이제 네. 여기서 잡힌 사람은 그냥 다 죽은 거예요. 그냥 다 죽은 겁니다. 네. 그리고 서남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오를 때 더 세게 오르면 뭐 하냐고요. 위에서 갈 때 충분히 여기서 아예 반등의 기회를 안 주고 가는데. 네. 자, 그다음에 신성 델타테크 다시 한번 비교. 네. 네. 신성 델타테크는 여기 위쪽에 잡은 사람도 오늘 종가에 최소한 약손절할 수 있는, 그렇죠. 예, 약손절에 끝낼 수 있는 기회는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신성 델타테크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거고, 왜 신성 델타테크에서 죽어야 된다? 신성 델타테크는 네. 이거 아니어도 원래 급등해야 될 종목이다. 왜냐면 2차전지 부품을 하고 있고, 네. LG전자의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가습기 모든 부품을 다 여기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차피 간다. 그쵸. 나중에라도. 네. 근데 나중에라도 가고 실적도 아주 좋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지는 않는다. 근데 덕성이나 서남은 내일 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분명히 드렸고,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 둘째 치고 일단 네. 초전도체 관련해서 네. 제가 이게 딱 사자성어는 아니죠. 5글자로 제가 네. 정의를 내리자면 폭탄 돌리기다. 폭탄 돌기요. 그쵸? 언제든 끝날 건데 네. 언제 끝날 거는 분명히 언젠가 끝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 끝나는 걸 알고 있지만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걸 들고 있다가 이 폭탄을 네. 제가 한 명씩 줬어요. 이게 몇 초가 남았는지 네, 그럼 모르는. 한참 내가 얘기하고 나한테 넘겨요 다시. 네. 또 다시 열어줘요. 네. 서로 이게 서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폭탄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폭탄이 돌려도 터져도 네. 덜 아픈 거. 그리고 덜 아프지만 그래도 수익도 잘하면 볼 수도 있는 거. 그냥 그런 거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폭탄 돌리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왜냐? 네. 굉장히 위험한. 네. 왜냐면 그 초전도체가 이미 끝났잖아요. 이미 결과가 네. 거의 나온 상태. 근데 만에 하나라는 게 있어요. 만에 하나라는 그쵸. 게 다음 달쯤에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검증하겠다고 네. 다시 바람을 넣으면 네. 뭐 또 달라질 수 그쵸, 있어요. 또 모르죠. 네, 네. 또 모르죠. 그러니까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우리가 실험하는 방식하고 너네가하고 달라. 실험한 거 다 공개했다며. 야, 이거 다 공개한 사람이 어딨냐? 우리가 좀 더 있는데 공개 안 했지. 이걸 다 공개하는 게 어딨어? 야, 우리가 다 야, 이런 것도 막 다 공개한 사람 봤어? 우리가 좀 일부 갖고 있지. 너네 이거 빼고 한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 거지. 라고 하면 올 수 있어요. 그쵸. 예. 이 가능성이 한 얼마 정도 되냐면, 네. 0.1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럴 가능성이. 예, 이럴 가능성이 정말 용된다. 아예 0은 아니고. 아예 0이라고 보기 힘들고. 그쵸. 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알고 있냐? 이거를 마치 예전에 네. 황우석 박사처럼, 황우석 박사 스캔들처럼 마치 이렇게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미 나온 결론을 네. 믿지 않는 거죠. 프리스턴 너넨 몰라. 그러니까 얘네가 안 알려줘서 뭔가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네.
이미 그 이걸 검증했던 여러 유수의 기관들 너네는 우리의 이런 걸 모르는 거야라고 이제 몰아가는 경우. 그럼 그렇게 돼서 그냥 맹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지금 제가 봤을 땐 대부분 다 이거예요. 지금 맹신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나라가 2차원도체를 했을 거야. 네. 아니야, 퀀텀 에너지 연구소 여기서 그래도 유명한 곳인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설마 뭐 이상한 소리 했겠어? 네,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끝났다고 봐야 됐고, 제가 그래서 폭탄 돌리기다. 그럼 아직 못 빠져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냥 내일 바로 매도해야죠. 아, 바로요? 네. 그 반등을 기다리고 자시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성 델타테크다. 네.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이거 언젠가는 이 주가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신성 델타테크가 아니면 빨리 매도하자. 쓸데없이 들고 있지 마. 모비스 볼까요? 모비스. 그게 끝났죠. 딱 봐도 끝났죠 지금. 이미 상승했던 갭 상승한 자리를 다 되돌렸어요. 자, 모비스 이미 끝났다고 봐야 되고 지금 나머지 종목도 지금 뭐 신성 델타테크 정도만 지금 현재. 근데 신성 델타테크도 아마 내일이면 이제 또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급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냥 내려오면 그냥 지금 수익 중인 분들 빨리 정리하시고 손실 중인 분도 빠르게 손절을 하는데 내가 여기 맨 꼭지에 물려있다. 32,000원에 물려있다 지금. 그럼 한번 반등을 기다려보는데 나중에 차라리 비중을 점점 늘려가지고 이 신성 델타테크를 중장기 투자하시는 게 한 5년 보고 지금보다 물량 한 5배 넣어가지고 단가를 많이 낮춰가지고 5년 보시면 수익 실현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종목이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거 말고는 뭐 딱히 방법이 해법이 없어요. 이미 여기서 프린스턴에서 끝났다고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프린스턴이 뭐 우리나라 저기 동네에 있는 무슨 대학교도 아니고 아이비리거인데 여기 나름 또 아이비인데 얼마나 유명한 곳이겠습니까? 근데 뭐 유명해서 꼭 맞는다라는 건 아니지만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서 지금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폭탄 돌리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여러분은 편하고요. 여러분 혹시 미련 갖고 있다면 미련 이제 버리세요. 거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폭탄 거의 곧 터져요 이제. 이미 딴 데다 터졌고 신성 델타테크만 언제 터지냐 지금 그거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폭탄 돌리기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요. 만약에 초전도체에 들어가 계신 분이라면 당장 이제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신성 델타테크에 들어가 계시다면 중장기를 보고 좀 지원을 하는 게 좀 두고 보는 게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자, 관련돼서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보이실 겁니다.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가져다 대시고 링크 터치 후 들어오시면 저희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 아니면 궁금하셨던 내용들을 다양하게 질문하시고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뭐 마무리 하자면 오늘 시장이 그래도 반등이 나왔어요.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뭐 여러분들 이 방송 보고 있을 때 금요일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 시장에서 요거 반등 나와서 좀 요게 시발점이 돼서 다시 또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 이슈나 일정이 그렇게 불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여름이 좀 지치겠지만 좀 힘내시고 저처럼 쓸데없이 알고 먹지 마시고 건강 유의하시면서 다음 주 이 시간까지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의 아침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